미역에는 칼슘과 철분, 알길산을 비롯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해 바닷속 불로초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서로의 성분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분들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 유용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독이 되어 신체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미역과 같이 요리하면 미역의 엄청난 영양 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4가지와 같이 요리하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인 음식 2가지, 그리고 미역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과 좋은 궁합 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역과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마른 미역의 칼슘 함량은 같은 양의 멸치 수준으로 해조류 중 칼슘이 가장 많은 식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칼슘에 좋다는 음식을 많이 드셔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요 낙농국인 덴마크나 스웨덴 국민들의 경우 우유를 많이 마셔 체내 칼슘량은 풍부한데도 오히려 골다공증 발병률은 1, 2위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데도 골다공증에 걸리는 현상을 가리켜 칼슘의 역설, 즉 칼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요. 칼슘 패러독스란 식사에서 섭취된 칼슘은 부신에서 나온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뼈에 침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칼슘을 섭취하면 뼈로 정착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뼈로 들어간 칼슘은 이번에는 소변과 함께 배설되어 버립니다. 보통 식품에서 칼슘을 섭취하면 호르몬이 양을 조절하지만, 그러나 만성적으로 칼슘이 부족하면 혈중 칼슘 농도는 곧바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뼈를 녹여 칼슘을 혈액 속으로 보내고, 이 결과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뼈가 녹아 혈액으로 들어간 칼슘은 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세포 내로 들어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슘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에 석회화를 일으켜 동맥경화,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역과 계란을 함께 드시게 되면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뼈 건강은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계란 속의 풍부한 비타민 K2 성분 덕분입니다. 사실 미역을 꾸준히 먹어서 칼슘량에는 문제가 없다 해도 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 단백질 호르몬이 꼭 필요한데요. 이때 달걀 속 비타민 K2가 뼈와 칼슘의 결합을 돕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칼슘이 혈관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뼈로 가는 길을 잘 안내해주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한 알칼리성 식품인 미역을 산성식품인 계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을 약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미역은 단백질과의 궁합이 좋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속까지 편안해집니다. 오늘 반찬으로 미역 계란말이, 계란 미역국 만들어 드셔보세요. 미역과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있는데요.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이 성분으로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또한 미역에 함유된 후코이단과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액 내 독성 생성을 막고 혈관 손상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미역은 파프리카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은 물론 몸속 독소 배출에 더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는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 색깔에 따라 영양소 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 파프리카는 혈액 응고를 막는 피라진 성분이 풍부하여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여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미역이 깨끗하게 청소한 혈관에 파프리카가 맑게 만들어준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역과 파프리카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 포만감을 오랜 시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은 장 속 환경을 개선시켜 장내 유익균 증식과 지방의 연소를 도와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미역과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으로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미역 속에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주고 미역의 맛을 더 살려주는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미역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도 최고인데요. 미역에는 히스타민 성분이 풍부한데 바로 이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니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미역 속의 알긴산은 혈액 속의 지방과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딱 낮춰주는 것인데 놀랍게도 몸속의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까지 하는데요. 따라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에 가득한 유기산들이 몸속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미역이 흡착한 몸속의 나쁜 유해 물질 찌꺼기들이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식초가 미역에 가득한 칼슘이 몸속에 가득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니 일석이조인 것이죠. 그리고 식초와 함께 드시면 소화를 극대화하고 지방을 연소해서 체중 감량의 최고인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역과 식초와 함께 요리해 드셔서 혈관과 심장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챙겨주세요. 미역의 효능을 최대한 올리는 최고의 요리 방법으로 네 번째는 푹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보통 미역국을 끓이실 때 한 20분 또는 30분 짧은 시간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미역의 많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제대로 흡수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가 미역국을 2시간 이상 푹 끓여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끓여서 드셔야 미역의 많은 효능을 우리 몸속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밖에 끓이지 않게 되면 이 식이섬유로 인해서 나머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미네랄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식이섬유가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역의 식이섬유를 30분 이내로 끓여지게 되면 살아있어서 이 식이섬유가 미네랄을 흡착해서 나가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역의 유용한 성분들이 흡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나 2시간 이상 끓이게 되면 식이섬유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 고리가 끊어져 우리 몸에 미네랄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약해져 유익한 성분들을 고스란히 내 몸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시간 정도 이상을 끓였을 때 나머지 대사에 필요한 물질들이 흡수되는데 좋은 시간이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미역은 어떤 식재료와 함께 요리하면 건강에 독이 될까요? 이제 미역과 나쁜 궁합을 보이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역과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양파와 파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양파나 파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정답은 넣지 않고 끓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국을 끓일 때 모든 국에 양파나 파, 마늘을 넣고 끓이는데요. 미역국만 양파랑 파, 마늘을 넣지 않고 끓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역의 풍부한 철분은 피를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미역은 좋은 피를 공급을 해주는데 이때 파, 양파, 마늘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능을 파괴시켜버리고 방해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에는 건강에 좋은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미역 속에 가득한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역이 미세먼지와 중금속 해독에도 뛰어난데요. 그것은 미역의 알긴산 성분 덕입니다. 이 미역의 알긴산이 파와 함께하면 흡착력이 떨어져서 해독 작용이 줄어드니 앞으로는 미역과 파, 양파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모두의 영양을 각각 챙겨주세요. 미역과 같이 요리해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의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과 고기를 먼저 볶아서 진한 국물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들기름이 고소하니 맛있기도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서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들기름의 재료인 들깨에는 리놀레산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참 좋은 것입니다. 또한 들깨는 혈관 속에 발생한 노폐물인 콜레스테롤을 딱 제거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니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해주는데요. 또 미역은 철분이 가득해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니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은 혈전을 풀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니
미역이 만든 깨끗한 혈액이 온몸 가득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참 좋은 조합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미역으로 만드는 무침이나 샐러드 등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는 것은 좋지만 미역국처럼 열을 가해서 볶아 드시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들기름은 발연점이 매우 낮아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로 산화되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물질인데요. 각종 암을 일으키고 내분 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최악인 것입니다. 가열해서 산화된 들기름 자체도 문제지만 거품과 연기에서도 모두 발암물질이 있으니 절대로 들기름으로 고온에서 볶아서 조리한 미역국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니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나아가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니 미역의 섭취를 자제해 주시고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요오드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 2번째로 항생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항생제 속의 성분 중 염산 테트라사이클린과 미역을 같이 먹으면 극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제의 염산 테트라사이클린과 미역의 비타민 A가 만나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고 뇌신경이 압박받기 때문입니다. 뇌신경이 압박되면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혈전 때문에 막히는 경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미역의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역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미역을 섭취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TV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